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은희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희쌤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혹시 맞습니다. 계획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 때 약간 보통 로맨틱하게 막 저녁 먹거나 네.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약간 예상외로 국밥집 같은 데 가면 재밌지 않겠냐, 친구들이랑. 그래서 네. 좀 크리스마스 날의 무드에 따라서 네.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 구경 가보면 어떨까? 이런 좀 새로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셨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네.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제 그 코로나도 끝났겠다. 사람이 많이 길거리에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다들 좀 실내로 들어가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조금 덜 춥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그때부터 추위가 풀려서 더 나오지 않을까. 국밥집이 그러면- 한 수 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네. 더 안전하겠네요. 네. 사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올 한 해 취준생들이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좀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쌤은 인사 담당자가 직원들의 입사 서류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취준생들이랑 네. 이 인사 담당자들의 딱 그 가운데 네. 중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취준생들은 정말 하나하나 녹여서 써요. 음. 막 이 문장을 인사 담당자들이 좀 제대로 봐주겠지. 네. 그래서 항상 저한테도 가독성 체크해달라. 음. 문장이 잘 읽히는지 봐달라. 네. 저는 알죠. 사실 인사 담당자들이 서류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업무인데 네. 하루에 몇백 명씩의 자소서를 봐야 하면 제대로 읽으시겠어요? 맞아요. 못 읽죠. 네. 왜냐면 다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AI로 키워드를 거르는 그런 기술들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걸리는 시간은 글쎄요. 길면 5분, 짧으면 1분?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네. 잡코리아가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입직 채용 시 서류 전형 평가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인사 담당자가 한 명의 입사 지원서, 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전 7.8분에 비해서 3.9분 늘어난 셈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뭘까요, 쌤? 그래도 늘어났긴 늘어났네요. 그러네요. 평균 11.7분이면 네. 그래도 되게 길게 읽네요. 제가 생각했던 꽤 것보다. 할애를 한다. 네. 되게 꽤 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좀 늘어나면서 특히 공기업이라던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네. 이력서의 개념이 조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 교육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경력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항목이 이제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제 서류 전형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수시, 상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서류를 조금 덜 뽑아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공채 개념이니까 우수수 뽑고 필기에서 다 거르고 이런 느낌이었으면 애초부터 채용 규모가 조금 작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소서를 필요하다면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직무 역량을 좀 갖추고 있나? 관련된 경험이 있나 이런 걸 보는데 자소서 항목도 그래서 네. 옛날에는 좀 경험을 묻는 항목들이 많았다면 자소서를 실질적으로 좀 읽는 기업들은 네. 아예 직무 역량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나 교육사항이나 전문성을 써라라고 해서 되게 좀 읽기 편하게 항목 자체를 출제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자소서를 읽는데 네. 걸리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쌤, 그럼 또 궁금한 게요. 이 네. 입사 지원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인사 담당자들은 언제쯤 그 지원서를 검토하게 될까요? 근데 일단 네. 채용이 딱 뜨면 우리 그 취준생들은 "헉, 채용이다 이런 느낌이면 네. 그러니까 페스티벌 느낌인 거죠. 네. 드디어 내가 이제 취뽀를 할 기회다. 네. 근데 인담자들은 이제 지옥의 시간. 그래서 연말에 네.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강사들에게는 조금 휴가거든요. 음. 저도 요즘 그래도 잠도 많이 자고 네. 늦잠도 좀 자고 휴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말이잖아요. 네, 그쵸. 연말 연초는 기업들도 쉬어야 된단 아. 말이죠. 그러니까 인담자들 채용을 딱히
그런 정말 공휴일이라던가 네. 휴가를 좀 붙여 쓸 수 있는 일정들은 피하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조급하게 할 채용이 필요가 없는 뜨면 거죠. 네. 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채용이 떠서 첫날 이제 막 내시는 분들이 막 있는데 못 봅니다. 일단 뭐 사이트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자들 관련해서 뭐 Q&A라던가 문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첫날은 당연히 못 볼 것 같고 네. 길어봤자 한 2, 3일, 3, 4일 네. 마감일까지도 보긴 볼 것 같은데 네. 처음 자소서를 뭔가 열람하는 시기는 2, 3일 뒤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생님 네. 말이 맞습니다. 인사 네. 담당자 58.6%가요. 선호하는 입사 지원 시기가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들이 선호하는 입사 지원 시기로는 접수 시작 후 2일에서 3일 이내가 6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접수 기간 중간 지점 정도가 22.5%, 마감 2, 3일 전이 8.3%, 접수 시작 당일이 5.3%, 마감일 당일이 1.2%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2일에서 3일쯤 검토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쌤? 우선 이건 기업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누가 지원했을까? 이번에는 좀 어떤 애들이 지원했을까? 왜냐면은 사실 신입을 뽑는 마음은 어쨌거나 새로 들어온 멤버들을 궁금해하는 마음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어떤 애들이 이번엔 지원을 했을까? 어떤 수준의 친구들이 지원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좀 궁금해지는 시기가 딱 2, 3일쯤 그리고 이제 서류가 막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첫날에는 서류가 많이 쌓이지 않을 텐데 2, 네. 3일쯤 되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막 눈도장을 좀 찍고 싶은 분들은 딱 요런 2, 3일쯤에 제출을 하시는 것도 사실 뭐 전략이기는 하죠. 네. 그리고 사실 2, 3일 뒤에는 똑같은 자소서와 서류들이 막 오기 때문에 이제 질립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깔짝깔짝 보다가 요번에는 저번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네. 그러면 요번에도 그냥 똑같겠네. 어차피 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돌려봐야겠다 하고 이제 딱 2, 3일쯤 조금 스크리닝을 하다가 안 볼 것 같습니다. 제 정말요? 생각에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서류를 좀 일찍 혹은 아주 늦게 접수하는 것이 조금 지원자에게 영향이 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구가 지원을 했어. 네. 그럼 당연히 마음이 쓰이죠. 근데 친구가 스펙이 딸려.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뽑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지원을 해주면 그 노력이 가상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스펙적인 요소나 아니면 자소서의 퀄리티나 이런 게 네. 좋지 않다면 네. 의미가 없죠. 근데 퀄리티도 그런가요? 좋고 네. 스펙도 좋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플러스 포인트는 될 수 있겠죠. 인사 담당자 응답자의 57.4%가요. 서류 접수 마감일에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입사 의지가 약해 보인다도 있었습니다. 12.5%나 있었고요. 또 급하게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다가 9.4%, 이를 닥쳐서 몰아할 것이다가 8.1%, 준비성 없어 보인다가 6.4%, 회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다가 4.9%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서류 마감일에 앞서 일찌감치 접수하는 지원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요. 서류 접수를 일찍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미리 준비하는 성실한 느낌이 든다가 25.5%,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인다가 16.6%, 적극적인 인재일 것 같다가 14.6% 등 호의적인 답변을 줄 잃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은 답변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맞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 담당자들이 느낄 때 얘는 뭔가 열정이 없나?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이랑 조금 다른 게 요즘에는 빨리 그만두는 신입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사 후 1년 내에 그냥 못 버티고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기업에서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좀 주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성실성, 뭐 좋은 스펙 이런 거였으면 이제 로열티를 같이 봅니다.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네. 근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실 채용 같은 게 뜰 때 미리 약간 언지를 줘요. 우리는 다음 달쯤에 채용이 뜰 거다. 네. 아니면 다음 주쯤에 채용이 뜰 거다. 그러면 정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면 그 자소서 퀄리티가 좋으면 당연히 마지막 날 똑같은 퀄리티의 자소서를 낸 사람보다는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해서 그쵸. 좋은 퀄리티의 자소서를 초반에 낸 사람들을 당연히 좀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초반에 그래도 조금 준비를 해서 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이유가
마지막 날이나 임박해서 내면 진짜 꼭 실수를 해요. 아.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봐서 네. 저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서로 좋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쌤 방금 서류를 좀 급하게 내는 음. 경우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실수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실제로 면접 코칭을 주로 굉장히 많이 네.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격한 자소서를 보잖아요. 음. 그러면 한 열에 한 명은 네. 꼭 선생님 제가 사실 이 자소서에 실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 맞춤법인가요? 진짜 많이. 맞춤법은 뭐 양반이죠. 네. 아 그래요? 네. 기업 명자체를 어머. 잘못 쓰는 경우. 아, 그거는 붙기 어렵겠죠, 쌤. 근데 이것도 되게 약간 네. 그런 나름의 요령이 있는 게 네. 이게 이제 자소서 첫 장이 있고 네. 이렇게 첫 장이 있고 둘째 장이 있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장 네. 지원 동기 파트에 음. 제가 예전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한국전력공사인데 네. 한국가스공사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그냥 면접관들이 서류를 막 10분밖에 안 이렇게 보니까요. 보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보고 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서류에서 합격한 거잖아요. 네. 서류 스크린이 안 된 거죠. 근데 면접에서는 진짜 치명적이란 말이죠, 이게. 아, 면접 때는 또 치밀하게 보죠. 네. 그쵸. 나름 특히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열심히 보세요. 근데 가스공사? 이건 뭐 어떻게 안 되는 아,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항, 그러니까 자소서의 다음 마지막 장에 실수를 했다. 요거는 안 들키는 경우 꽤 있습니다. 아. 마지막 강까지 안 봐요. 아, 정말요? 열심히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업명 오기제를 했는데 붙었던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아예 네. 그런 모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서류가 통과가 됐고 1차까지 통과가 됐는데 2차 네. 면접에는 이제 임원진들이 서류를 음. 보잖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도 1차 면접에서 실수로 그걸 네. 못 본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만약에 대한항공 아시아나인데 만약에 네. 아시아나다. 네. 대한항공이라고 이 사람이 쓴 걸 어떡해, 네. 1차 실문진들도 못 보고 넘어간 거야. 네. 근데 2차 임원진들이 이걸 보면 네. 그 후폭풍은 지원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인사 담당자들한테도 갈 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서류를 못 걸렸냐. 네. 그래서 나중에 그 합격자한테 인사 담당자가 그랬대요. 예를 들어 연지 씨 때문에 저희 진짜 어머. 사표 쓸 뻔했다고. 본인이 회사명 잘못 썼는데 네. 우리도 물론 실수지만 그래서 2차 면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쳐줬다고.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웃지 못할 정말 재미있는 이슈들이 네. 너무 많아요. 실수 관련된 거. 그러네요. 그리고 경력을 예를 들어 2023년 11월까지 했다. 네. 그걸 2033년 11월까지 미래에서 온 분. 미래에서 네. 온 분. 이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날 내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 이거 막 급하게 입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졸업 연도 잘못 네. 쓰고 막 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고 꼼꼼히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미리미리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쌤 첫날에 바로 내는 경우에 몰릴까 봐서 좀 그래도 늦게 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좀 일찍 내는 게 좋겠죠? 그럼요. 근데 네. 이게 뭐 서류를 받는 기간은 보통 한 일주일 네.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첫날 내면은 뭐 굳이 그렇게 빨리 낼 필요는 없으니까 중간쯤 3, 4일 그리고 이제 마감 날 전날에는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노선으로는. 마지막 날은 조금 안 볼 수도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안 보진 않죠. 네.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걸르니까. 근데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진짜 의미가 없는 게 네. 첫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 네. 보고 그날 이제 서류를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음.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그래도 조금 빨리 내는 게 좋지 않나? 그렇네요. 싶습니다. 네, 좀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실수들을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쌤. 사전에 좀 프리패스용 자소서, 이력서, 레파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오타 검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오타 검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사람인에도 있고 뭐 잡코리아에도 있고 실제로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들에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 이제 챗GPT 네. 효자템이죠. 챗GPT가 이제 어색한 문장도 효자템. 조금 고쳐주고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챗GPT를 처음부터 뭐 이걸 써줘라고 활용하는 것보단 본인이 쓴 문구를 놓고 여기서 어색한 표현 고쳐줘 해도 다 고쳐줘요. 오타 검수해줘라고 해도 검수를 와, 해줍니다. 정말 효자템이네요. 네, 근데 저는 그 기계를 다 믿진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다 믿으면 본인이 손해기 때문에 네. 여러 프로그램을 조금 돌려보면서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력서 같은 경우도 진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프로그램상 하나하나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자소서는 그냥 복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력서 실수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되게 전 꼼꼼한 사람입니다. 저는 철저합니다.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력서에 33년 졸업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력서는 항상 2번 점검하는 거. 그리고 자소서는 사실 네. 오타 검수하는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기업명 오기제라던가 이런 거 프로그램만 활용하시면 네. 큰 문제 없고 자소설닷컴 네. 같은 좋은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해 놓고 그냥 많이 쓰시다 보면 아마 이 연륜이 좀 생기시지 않을까, 네.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오타 실수 말고는 또 쌤이 기억날 만한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실수요. 네. 사실 정말 기업명 같은 거 요즘에는 공기업들은 네. 블라인드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냥 떨구거든요. 근데 기업명을 그냥 그대로 써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자소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맨 위에 뭐 빨간색 글씨로 써 있어요. 네. 뭐 자소서 지원서 작성 주의사항 해서 네. 뭐 기업명이나 뭐 학교명이나 이런 고유명사를 쓰게 될 경우에 블라인드 위반에 저촉돼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을 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역명은 기재해도 된다. 아, 또 어떤 데는 학교명만 기재하지 마라. 주의사항을 꼭 봐야겠네요. 기업마다 다 달라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여기에선 됐으니까 여기서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서류에서 이제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자소서나 경력기술서 기재하실 때, 이력서 네. 기재하실 때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보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입사 지원할 때 최대한 좀 꼼꼼하게 봐서 미리미리 내는 편이 좋겠다라는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